자, 안녕하십니까. 개 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털TV 정순욱입니다. 이경훈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 영상 만들 때 그 법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창 이슈되고 있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그 강제추행 사건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쓴다면 만약 저희가 쓰게 된다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강제추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강제 추행이랑 같이 알아봐야 될 게 네. 이제 강간이랑 같이 알아볼 텐데요. 아, 다른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강제 추행이랑 강간이랑 뭐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얼핏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강제 추행했다, 강간했다, 강제 추행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강제 추행했다. 아, 추행은 그냥 성추행 이런 느낌, 성희롱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강간은 정말 덮친 거. 우와. 네,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강간이랑 네. 그 형법 297조에서 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네. 그 다음에 강제추행이랑 형법 298조 똑같아요. 폭행이나 또는 협박으로 네.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했을 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강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반드시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돼. 아. 약간 그 이제 뭐 이제 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넓은데, 그 상대방이 이제 그 폭행이나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좀 약간 들 정도의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이제 강제 추행이 되게 하는데, 아까도 이제 폭행이나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폭행 자체가 이제 추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폭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쉽게 뭐 때리는 원펀치, 뭐 쓰리강냉이 이런 뭐 네. 폭행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데, 네. 이제 그 판례 이제 판시된 거 중에 보면 네.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네. 이제 저희가 막 춤을 추잖아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MC 말고 모든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거기 막 사람들 막 밀집되고 막 남자 여자들 막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옛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신체 접촉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만진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강제 추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터치 자체가 이제 추행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폭행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춤추다가 이렇게 부비부비 한답시고 본인이 막 들이대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뭐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뭐 서로 뭐 부비부비 하려고 왔는데 뭐 이거 뭐 서로 뭐 이게 무슨 강제추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행위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네. 만일에 이제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막 이렇게 막 이러시면 네.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그러한 공간이라고 해서 허용이 그렇죠. 되는 거는 그렇죠.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네, 요즘에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 자, 이번 그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에 관련해서 뉴스에서 보니까 그 친고죄에서는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친고죄가 뭔가요? 이제 친고죄랑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추행이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숨기려고 하셨죠. 왜냐면 이제 뭐 사회적 인식이나 좀 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왜냐면 이제 뭐
수사를 받으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직장 그렇죠. 내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네, 또 물어보고 막 그래. 또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막 이제 네네네. 그랬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2013년 6월에 이제 형법이 개정되면서 네. 이제 친고죄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서 뭐 이렇게 막 네. 추행을 했는데도 네. 피해자의 이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했어요. 친고죄였으니까. 그러면은 죄가 아닌 걸로 그냥 묻혀. 아니 죄는 맞는데 죄는 처벌을 맞는데. 못하는 거죠. 네. 아.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근데 아. 지금 이게 친고죄에서 제외가 되면서 네. 피해자의 의사와 이제 고소가 없어도 네.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된 그 거예요. 사실관계만 예, 어떻게든 입증이 그렇죠, 되면은 그렇죠.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좋은데요? 네, 좋아진 거죠. 네, 2013년 6월 이후부터는 그렇죠. 그렇게 개정이 그렇죠. 됐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성립이 되나요? 이제 성립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파악되진 않아서 저희가 확실하게 뭐 100% 이런 죄가 성립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피해자 성명 이제 요거를 보면 그 업무 시간에 네네. 이제 부산시장이 네. 이제 수용 비서를 통해서 네. 호출을 해서 네. 이제 집무실로 갔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성추행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점을 감안을 하면 이제 아까 제가 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네. 이제 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네. 특례법 10조 성립될 것으로 이제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꼭 뭐 구체적인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제 상사라는 이제 업무를 지위를 이용을 해서 네네.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 중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라고 치면은 직장 상사 여자 상사분이 뭐 잠깐 내 방으로 들어와. 아 그렇죠. 이제 뭐 저희 사실 제일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회식 자리 같은 데서도 아 그렇죠. 나는 막 술 먹기 싫고 막 이런 데도 이제 잠깐 내 옆에 와서 술 한잔 내 옆에 와서 먹고 따라봐. 따라바를 해요? 그렇죠. 저는 직원분들한테 따라봐 하세요? 저희는 이제 남자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뭐 직장 내에서 피해를 볼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실 이런 이제 뭐 술을 따른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서 네. 신체 접촉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이제 아니면 또 이제 노래방 같은 데서 뭐 그렇죠. 이제 춤을 추신다 네. 춤추고 뭐 이렇게 뭐 회식할 때 막 이런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네. 내가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런 이제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네.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네. 이제 특별법에서 네. 이제 위계에 의한 추행이 네. 성립될 수가 있죠.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이성 간에 요즘에는 특히나 좀 현대 시대로 많이 오게 되면서 이성 간의 사랑도 있긴 하지만 동성 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 자체로는 존중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PD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동성 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뭐 직장 제가 만약에 직장 상사예요. 성적 수치심도 금방 느낄 뻔했어. 근데 만약에 직장 상사인데 막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느껴지기에 나를 그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나를 같은 남자인데 그러면은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판례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형법 297조에 의해 유사강간이라는 죄가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그 성기를 제외하고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그러니까 성기를 제외한 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성 간에 이제 이제 이런 이제 말을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제 성기의 결합이 없더라도 이제 뭐 구강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반드시 성행위라고 하면은 성기의 결합을 말하는 거겠지만 유사 성행위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구강, 항문, 뭐 성기에 어떤 무언가를 넣거나
그런 그렇죠. 행위들. 그렇죠. 예전에 그 뉴스에서 아마 뭐 네네. 보셨지 모르겠는데 네네. 모 연예인이 뭐 이제 찜질방 그 목욕탕 네네네. 목욕탕에서 이제 구강으로 네네. 이제 아. 했던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지금 형법 297조의 네. 2의 유사강간에 이제 해당할 해당되는-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네네. 모르겠지만 네네. 예. 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자체가 저희가 뭐 피해자와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의자와 만나본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떤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업무의 특성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서 어떤 성추행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쵸? 해당될 여지가 높다. 여지가 높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 뭐뭐뭐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건을 통해서 강제추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형법이나 특례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법을 잘 알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털TV 정순욱이었습니다. 이경훈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